자, 17회요. 중개사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7회 보면요. 41번 보셔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요, 17회 때는 항상 이렇게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이 나오고 18회 시험에 뭐가 나오냐? 권리 변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항상 해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나왔는데요. 18회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법률 사실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권리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넘었거든요. 17회가 이거 나왔죠. 18회는 권리 변동이 나왔거든요. 근데 18회를 딱 기점으로 해서 시험에 안 나버린 거예요. 자, 1번요. 임대차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여러분 계약을 말하죠. 계약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번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선이죠. 선이도 뭐다? 법률 사실. 한번 봐봐요. 그럼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이걸 얘기해. 봐봐. 1번은요.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이 있고 을을 뭐라죠? 승낙을 하죠. 그럼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치가 있죠. 합치가 있으면요.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 요건을 뭐란다? 이것을 원인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인행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합치된 것에 의해서 여기서 등기를 해주고 대금을 주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해서 성립받은 임대차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법률 사실이죠. 여기 봐봐요. 우리는 또 여러분요 이거 이제 강의 노트 보면 맨 앞에 나오죠.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 사실은 용태하고 뭐로 나눠진다?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용태와 사건 이렇게요. 용태는 뭐죠? 용태는 외부적 용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부적 용태는요, 의사적 용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죠. 관념적 용태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요. 이 관념적 용태가 뭐라냐면 악이다, 그 다음에 선이다. 이런 것이 악이하고 선이가 바로 관념적 용태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 악이나 선이는 관념적 용태이고 관념적 용태는 내부적 용태이고 내부적 용태는 용태에 속하고 용태는 법률 사실에 속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악이나 선이라는 것은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렇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4번은요. 3번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 그것을 써요. 시간 동그라미하고 취득시효,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멸시효 이렇게 시간,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것은 뭐다? 맨 끝에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시간의 경과 이것은 뭐죠? 봐봐. 사건이죠. 봐봐. 사건은 어디에 속하죠? 사건은 법률 사실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 사실이다. 시간의 경과를 뭐라냐? 사건이에요. 법률 사실 중에서 용태가 아니고 뭐다? 사건이다 이런 말이고요. 4번요. 무권 대령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이 최고죠. 최고하고 거절을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를 했음에도 552조 줄거요. 민법 552조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줄고요. 당사자의 의사 틀렸죠. 552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고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정답은 5번이죠. 42번요.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 말도 안 되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죠. 줄고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다. 무효 또는 취소죠. 무효 또는 취소.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 틀렸죠? 이거는요.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이죠. 그럼 규범적 해석은 누구죠? 봐봐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하면은 항상 의사하고 이렇게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표시요.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있으면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항상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보는 것은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라고 하고 표시를 무효로 보는 것은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사주의를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하고 같이 연결되죠. 그 다음에 표시주의는 뭐하고 연결된다? 그것을 규범적 해석하고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규범적 해석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요? 표의자.
규범적 해석은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의사라는 것은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어떻게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표의자,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면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 이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 이렇게요. 규범적에 따라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 이렇게. 거기 보면요, 내심의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 이것을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받은 불요식이죠. 줄고요, 대리권 수여 행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불요식이죠. 두 번째는 뭐다? 비출연행위. 거기다가 비출연행위. 세 번째는 뭐죠? 하나는 불요식이고 하나는 비출연이죠. 또 하나는 뭐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거기다가 가로 열고 닫고 단독행위 이렇게. 단독행위 이렇게. 자, 42번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42번에 보면은 몇 번? 4번이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죠. 우리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다른 말로 비출연행위 말이죠. 출연행위 동그라미 하고, 출연행위는 자신의 재산은 다운, 상대방의 재산은 업, 증가시키는 거죠. 자신은 다운, 상대방은 업, 이게 출연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자신은 다운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증가가 됐다. 또는 자신은 다운되지 않으면서, 업 증가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다운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비출연. 출연은 뭐죠? 나는 다운, 상대방은 뭐다? 업. 이것을 뭐란다? 출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5번이죠. 자, 그러면 43번은요. 1번, 법률행위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줄고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 이렇게 됐죠? 우리가 강박이죠. 이런 봐봐. 강박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강박은 세 가지가 있죠. 강박은 뭐냐면, 먼저 여기 취소가 있고, 취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무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여기 취소하고 무효하고 지인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취소, 이걸 뭐죠? 취소는 뭐냐면 불법적 해악의 고지. 불법적 해악의 고지 이렇게요. 해악의 고지 플러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다? 공포심을 유발을 시켜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어 있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효가 되려면 뭐죠? 지금 여기 있죠? 강박행위가 뭐를 해야 돼요? 강박행위가 극심해야 돼. 그럼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사를 결정할 여지.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전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왜죠? 여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죠. 여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되어 있다 이렇게. 박탈. 그래서 극심. 의사를 결정한 여지가 전혀 없다. 알겠죠? 이런 것은 무효가 되고, 지인은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기억나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걸 지인이 있는이라고 얘기해. 여기서 지금 무효라고 됐죠?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이 말이죠.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박탈됐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2번은요,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줄고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거기까지요.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줄고시고, 중대한 과실. 이런 봐봐요. 봐봐. 아파트요. 아파트가 있는 바로 옆에다가요. 땅을 샀어. 뭐죠? 벽돌 공장을 짓는다고. 아파트 바로 옆에다 벽돌 공장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건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냐? 이 사람이 벽돌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분의 착오이죠. 하지만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인데요. 자기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라고 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비진표에서 진이는 뭐죠?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X죠. 그래서 표의자의 생각이죠.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4번은요. 동기차고를 이유로 법률의 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차고 막사고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줄과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X. 합의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된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면 된다? 유발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의사표시의 도달이죠.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틀렸어요.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시한 뭐죠?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 도달하는 것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도달이라고 그래요. 알죠? 도달,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은요? 44번. 43번의 정답 1번이죠? 1번. 44번은 본인의 허락이 없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줄고요. 본인의 허락 줄 것이고,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맨 끝에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허용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채무 이행이죠? 그런데 채무 이행인데 안 되는 것이 있어, 안 되는 것. 첫 번째요.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줄고요. 다툼이 있는 그 위에다 써. 그 위에다 뭐냐면 항변권이 붙은 두 가지를 더 쓸 거예요. 항변권이 붙은 또 하나 써. 그 위에다가 기한 미도래 채무. 이런 채무의 이행은 허용이 안 돼요. 세 가지.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채무, 기한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 이 세 가지는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채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틀렸죠? 무권 대리행 추인 줄 것이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 시의 소급 이렇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지조건부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치를 증명. 이게 맞는 말 같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해놓으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봐봐. 우리가 정지조건이 있죠. 정지조건은 뭐예요? 정지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우리 정지조건은 뭐냐?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잖아요? 효력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거든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증명하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냐? 거꾸로 해요. 그러면 성취가 안 됐다는 것은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알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봐봐. 이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그러면 합격을 했다는 거, 합격을 했다는 것은 차를 사달라고 할 을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봐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차를 사주지 않을 사람이 증명한다 이 말이잖아요. 거꾸로 해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너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으니까 차를 사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너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 거야. 그걸 증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A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입증체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가 틀렸냐? 3번은요, 권리 취득을 부정이 아니고 주장하는 자가, 부정 지워, 주장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에서 불자 지워,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 자, 3번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줄 것이고, 이게 몇 번이나 시험에 났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허위의 근저작권을 설정을 하죠. 이것을 허위 표시라고 하죠. 이것은 무효는 무효이지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경우 줄거 법정대리인이, 안경우는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줄거 도달 주장할 수 있다. 도달 주장. 다른 말로 뭔다? 효력 발생을 주장, 이 말이죠.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45번은요. 법령이 대리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은요. 1번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궁박은 항상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본인 대리인 기준 줄고요. 대리인 기준은 뭐죠? 경솔, 점 찍고 무경험. 경솔, 점 찍고 무경험. 그것은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이렇게. 2번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틀렸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돼. 의사 능력을 요하고 뭐를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무효.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체결 줄 것이고 계약을 체결 등람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체결해서 없다고 하냐. 체결 동그라미하고 그다 써 해제 X. 체결에는 해제할 권한이 없고 중도금이나 잔금은 수령할 수가 있다. 3번 틀렸죠? 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 줄고요.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대리관계의 표시,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맨 끝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것을 뭐라냐?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한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이렇게.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돼. 5번은요, 사자에게 외견상 어떠한 권한이 있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줄고 이를 신뢰하면 줄고 정당한 이유, 그러면 줄고 표현대리 법리, 맨 끝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사자 앞에다 써. 사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우리가 사자로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달기관이 뭐죠? 우체부죠? 하나는 표시기관. 가서 신부로 만든 사람이죠. 말로 신부로 만든 사람. 표시기관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를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5번 정답이죠. 46번은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받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맨 처음에 본인이죠? 본인이 여기다 대리권을 주죠?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은 본인의 권한보다 클 수가 없죠. 대리권 앞에 뭐가 있다? 복대리권이 들어있죠? 그래서 복대리권은요,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죠. 크다, 적다? 적죠. 그러니까 만약에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뭐가 된다? 그것은 무권대리가 돼.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적으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1번 틀렸죠?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 두 가지 대리권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29조.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 틀렸어. 대리행위가 대리행위 줄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해. 알겠죠?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의 이름이다. 대리인의 이름이다. 대리인의 이름으로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리행위 X하고 복임행위, 복임행위 이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 즉 복임행위다 이 말이죠.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다 본인의 대리는 맞아요. 알겠죠? 거기가 대리행위에 의하여 그가 틀렸어.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하죠. 부득이한 사유 줄것이요. 부득이한 사유. 그랬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알겠죠? 책임만 이렇게. 5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줄고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선임하려면 어때요?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있으면 안 돼. 뭐죠?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복대리인 여러분 언제 가죠? 복대리인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았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금지가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4번이죠. 자, 47번 옳은 것은요. 1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줄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말한다. 법정 대리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법정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있다. 틀렸죠? 2번요.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는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의 줄고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퀄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 추인을 거절을 못하니까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해. 옆줄 긋고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왜요? 상대방이 소유자니까요.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3번요.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125조 있죠. 125조는 임의 대리만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죠.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그래서 봐봐. 우리가요. 임의 대리는요. 여기서 125, 126, 129가 다 되는데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가 표현 대리는 126하고 129만 돼. 그래서 임의 대리는 다 돼. 125, 120, 129. 법정 대리는요. 126하고 129만.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일 때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요. 일부 추인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말도 안 되죠. 일부 추인 줄 것이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요.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죠. 왜요? 그럼 추인은 뭐가 추인이에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인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해야지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고. 그런데 일부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을 했죠. 상대방의 뭐가 없는 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요.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 행위, 기본 대리권 줄 것이고 공법상 행위, 공법행위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퀄 등기 사무,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종류의 행위 줄 것이고 사법행위. 거기다가 대물변제. 이걸 우리 말하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그런 논편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을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5번처럼. 알겠죠? 47번 정답 몇 번이다? 2번. 48번요. 무효와 취소죠. 법률행위가 취소 동그라미, 소급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요.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 이게 어려워. 이게 2번. 여러분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로 안 된다.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가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새로운 법률행위는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인 우리 법조문 139조에 뭐라 나왔다고 그랬어? 몇 번이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요. 일정한 요건 안에 법률행위 줄고 일부 동그라미 취소. 일부 취소가 됐죠? 그럼 일부 취소는 법 규정 없어. 법 규정 X.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인정한다 이 말이죠. 4번요.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추인 가능 시점 뭐죠? 추인 가능 시점 이퀄 취소의 원인 소멸. 취소의 원인 소멸. 취소의 원인 소멸을 뭐라고 하죠? 옆쪽 이퀄하고 제한 능력자가 된 후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가 된 후 그 말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그 다음에 추인 가능 시점 이렇게 얘기해요. 몇 년이다? 3년. 무슨 기간? 재책기간. 왜 재책기간이냐? 재책기간하고 법관이 직권조사. 재책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데 그럼 이것은 왜 그러느냐? 형성권은 모두가 다 재책기간이에요. 청구권은 모두가 다 소멸효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재척기간 이렇게.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5번은요.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의 종료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 수 있다? 추인 안 돼요. 취소 원인의 종료 전 줄고 취소 원인의 종료 전. 그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취소 원인의 종료 전 그렇게 됐죠? 종료 전에는 맨 끝에 추인할 수가 없어요. 추인할 수가 죄송해요. 법정 대리인이네요.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 종료 전 맨 끝에 추인할 수 있다. 있다. 종료 전 동그라미 종료 전 동그라미하고 취소 원인의 소멸. 취소 원인이 소멸하면 그렇게 써. 취소 원인이 소멸하면 법정 대리권 소멸. 취소 원인이 소멸하죠? 그러면 법정 대리권 소멸하죠? 옆줄 긋고 추인 X. 그래서 법정 대리는 추인을 못해. 취소 원인이 소멸하면.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추인하려면 언제 추인해야 돼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법정 대리는 앞에 나왔죠?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49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도로 미정. 뭐를 할 수 있다? 담보. 또 뭐 할 수 있어? 상속. 그 다음에 처분. 보존. 그래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2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 봐봐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이른바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죠? 가등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효력이 없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있다? 효력이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은 효력이 없죠.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그럼요, 가등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에다가 가등기를 붙여요.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거기 뭐라 나왔죠? 정지조건부 줄 것이고 맨 끝에 가등기는 허용된다. 알겠죠? 정지조건부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죠. 해제 조건부. 해제 조건부죠. 해제가 아니고 이건 조건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조건. 거기서마다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하면 소급표가 없다.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큰일 나. 장래를 향하여 이래야 돼. 소급하여가 아니고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4번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죠. 조건 줄 것이고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 불법. 조건이 불법이죠. 그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해요. 불법 조건. 이런 불법 조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조건 없는 법령에는 뭐다? 유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조건 없는 법령에는 유효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틀리다 이 말이죠. 무효니까. 5번요. 존속기간을 줄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요. 여러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임차인한테 언제 매도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것을 뭐란다? 불확정기한 틀렸어요. 불확정기한은 확실해야 되죠? 거기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알죠? 뭐가 그럼 불확정기한이냐? 6번이라고 써 6번. 6번은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옆줄 긋고 불확정기한이에요. 이것을 불확정기한.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불확정기한. 알죠? 만약에 임대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언제 임대인한테 매도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순수 소유 조건에 대해서 무효가 돼.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답은 1번. 50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자에게 경유했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이중 매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 번째 줄 줄고 적극적으로 권유, 적극적으로 권유. 우리는 적극 가담이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죠. 1번요. 갑하고 병 사이에 적극 가담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때 무효는 뭐다?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첫 번째 절대 무효는 두 가지가 안 되죠. 추인 X.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이 일지라도 보호 X. 절대적 무효죠. 추인 안 돼. 제3자는 선이 일지라도 보호가 안 돼. 다음 2번요.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 불행을 이유로 줄고요. 소유권 이전 채무 불행 이것을 뭐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왜냐? 갑이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했죠? 병한테. 그럼 병한테 등기해주면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등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 시가다.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틀려서 갑을 대위하여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지. 직접 동그라미 직접 X. 직접 말소 청구 안 돼. 대위.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요.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줄고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서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서 된다?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이 되지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3번처럼 채권 대위라고 돼 있죠? 채권자 대위권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5번.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의이다. 병 동그라미. 병은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했죠. 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의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말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절대적 무효 이렇게. 정답 3번이죠. 자, 51번요. 1번.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의 줄고 대위 행사 옆줄 긋고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차권이 등기가 되죠? 등기된 경우 직접 방해, 배제, 청구 가능.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임차권에게서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예방 줄 것이 예방 또는 염려이 아직 침해는 없잖아요.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야 함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우리가 지금 현재 침해가 있다. 침해가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제거를 청구를 해요. 만약에 염려가 있죠. 침해는 없고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해요. 여기는 침해가 있죠. 침해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떡하냐? 손해배상을 청구해.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런데 여기는 염려죠. 예방이죠.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뭐라고 한다? 담보 이렇게 얘기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만 침해가 없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왜요? 점유권은 동산이죠. 여러분 동산의 경우는 인도죠. 여러분 인도 동그라미 인도에서 여러분요 점유물의 인도 동그라미하고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이 인도. 세 번째는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 네 번째는요 점유 계정. 점유 계정에다가 가로 요 닫고 선의 취득 X라고 써. 아주 중요해. 점유 계정은 뭐가 안 돼요?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점유 계정 선의 취득 안 된다. 점유 계정 선의 취득 안 된다. 4번 동일한 물건 이외에 설질과 범위와 순서가 똑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써 일물 일권주의라고 얘기해.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5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줄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맨 끝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퀄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대항력. 이런 거기 보면 5번에 등기된 임차권이 되어 있죠? 써 거기다가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점 찍고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점 찍고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52번은요 틀린 것은 1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줄 것이고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하죠. 점유만 이전.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은 동그라미 범 187조 플러스 등기 X. 갑은요 187조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돼. 을 동그라미 을은요 186조 플러스 등기해야 이렇게. 을은요 매수죠. 매매죠. 첫 번째 끝에 매수죠. 매수는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을은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 취득 못해. 1번 틀렸죠? 2번 매수한 임목을 줄고 특정하지 않고 그러면 줄고 안 돼. 명인방법 줄고 명인방법은 박스예요. 박스. 명인방법은 3대 원칙. 첫 번째 특정성 특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산에 가면요 소나무에다가 뭐가 있죠? 소나무에다가 밴드 치는 거 있죠? 그 특정이에요. 두 번째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계속성. 이렇게 계속돼야 돼. 그래서 특정성,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계속성 이렇게. 그럼 봐봐. 몇 번 얘기했죠? 이거 혹시 기억 안 나요? 입간판을 이렇게 세웠는데 입간판이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가지고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해가요? 입간판이 이렇게 써져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계속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명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틀렸죠? 특정하지 않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효력이 없다. 3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1부동산 1등기주의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다. 4번, 임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줄고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퀄, 이것을 임목이라고 해요. 임목. 이것은요, 등기가 돼 있죠? 뭐다? 옆에 줄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옆줄 긋고 명인 방법은 저당권에 있어. 명인 방법은 저당권. 아까 우리 전번 시간에 18할 때 했었는데 한번요. 저당권이 안 되는 건 4가지. 지역권, 임차권, 명인 방법, 농작물. 4가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은 저당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는 채, 그래서 병에게 매도한 경우 벽인 줄고 명인 방법을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은 취득. 그래서 명인 방법 가로 묶고, 우리가요,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이죠. 이런 우리 물권 변동 공시 방법 뭐가 있어요? 여기 봐봐, 공시 방법. 물권 변동 공시 방법은 뭐가 있어? 첫 번째로 뭐가 있죠?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뭐를 해? 등기하죠? 등기. 동사는 뭐를 해? 동사는 인도를 하죠? 분묘기지권은 뭐래?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뭐를 해? 봉분이죠, 봉분. 봉분. 그 다음에 농작물은 뭘 한다? 농작물은 지금 방금 하고 있네. 명인 방법이라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공시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공시는 등기하고 인도만 있는 게 아니라고. 분묘기지권의 경우는 봉분이 있고, 농작물의 경우는 명인 방법, 이런 것이 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얘기하죠. 자, 53번 있죠? 53번은요, 커피 한잔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